자, 계속해서 유학 이야기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 시간에서는요, 뭐 뜨거운 이슈인데, 사실은 주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야기거리 되는, 술안주로 자주 등장하는, 방송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예, 맞습니다. 조기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기 유학. 그러니까 조기 유학이라면은 뭐 아이들이 언제부터를 조기 유학으로 해야 될지, 저는 그냥 기준을 이렇게 할게요. 성인 유학.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영어 연수를 가든지, 대학생 때 영어 연수를 가든지, 일반인이 영어 연수를 가든지,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닌 사람. 우리 이를 보면 이제 뭐 요즘 하도 대학을 많이 가니까, 그런데 대학을 안 간 사람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영어 연수 갈 수 있죠, 사실.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유학을 전체적으로 조기 유학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 때부터 해서부터 쭉 해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제 합시다. 근데 이제 근데 종류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유학을 미리 가더라도 한국에서 뭐 검정고시를 봐서 했을 경우에 그걸 이제 조기 유학으로 하지 말고, 일단 조기 유학 기준을 갖다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최종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를 조기 유학으로 좀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뭘 또 조기 유학을 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조기 유학은 저는 기본적으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유학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면 뉴질랜드, 호주, 뭐 요즘 필리핀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교육의 선진국에, 언제부터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에 비해 선진국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저 서양 사람들, 백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교육들이 대한민국의 교육보다는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우리는 백년지대계라는 말 있잖아요. 백년지대계. 100년의 가장 큰 계획이라 이거지, 교육이. 다 개뻥이죠.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어버리잖아요, 교육 자체가. 예. 그러니 뭐 교육 개판이죠. 그러니까 뭐 백년지대계는 아니고 한 달에 대개, 뭐 되게 큰 계획인데 바닥까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새끼들이 아주 개판이에요. 이 새끼들이 개판이, 이 새끼들이. 교육부에 있는 새끼들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조기 유학이 그런 선진국 나라들의 교육이 나빠서 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 가면 좋죠. 그런데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투자했는데 한 개밖에 못 건진다? 그럼 투자 비용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적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조기 유학을 갈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아껴서, 크게 보면 이제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성인이 돼서 한국에서 적당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 아니면 2년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2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4년제로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지 해서 박사를 따라. 그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조기 유학 가서 영어 잘하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이제 좋은 학교를, 만약에 이제 좋아서요, 좋은 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성인이 돼서 박사를 따는 게 훨씬 낫다. 영어를 좀 못할 수 있죠, 당연히. 발음도 안 좋고. 그런데 훨씬 낫다. 100배 1000배가 낫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박사가 널렸다고 그러잖아요, 박사. 근데 미국에서 박사 따기, 독일에서 박사 따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사기치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박사 따는 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기 유학은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 적다. 여러분들 조기 유학 보내려고 하는 분들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근데 뭐 투자 대비 수익이 적은데 왜 거기다 투자를 해? 멍청하게?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어차피 미래 돈을 갖다 왕창 땡기려고 그러는 건데. 먼저 이제 그 조기 유학의 좋은 점은 뭐 창의력이 있고 뭐 교육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 개판이고 학원 애들 보내야 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조기 유학의 나쁜 점, 잘못된 점, 그것 때문에 위험한 점 얘기해 드릴게요. 어차피 위험한 점 얘기해도,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 우리 집에 재산이 현금이 100억 있다. 나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다. 아, 사장이다. 웬만한 사장이 정말 정말 잘 나가는 사장이다. 정말 부자다. 우리 아버지가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 말고요. 그냥 뭐 나도 가고 너도 가니까 나도 조기 유학 한번 보내볼까 애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대기업의 부장, 예? 대기업의 뭐 전무,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직계 가족이 아닌 일반적인 전무라든가 상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든지 잘리는 사람, 이사들. 하여튼 어느 정도 적당히 사는 사람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과장을 했다거든요. 뭐 연봉이 한 6천, 연봉이 5천인데 애들 조기 유학을 보낼 생각을 한다? 뭐 할아버지 이런 거 다 합쳐서 하여튼 뭐 연봉이 6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연봉이 한 1억인데 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제가 하여튼 확실하게 얘기하지만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자 말고 적당히 산다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이제 비용 문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9/11, 2000년도, 2001년도 9/11 이후로 조기 유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은 사립학교를 가야 돼요. 공립학교 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미국에 친척이 있어요. 이모가 있어. 삼촌이 있어. 다 필요 없어요. 안 돼. 부모가 미국을 유학을 갔을 경우에만 그 애가 그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를 갈 수 있어요. 부모가 갈 수 있어. 그럼 부모 학비 들죠? 아이 학비 들죠? 결론은 똑같이 사립학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친척이 있어서 내가 그 애를 보내면은 그 친척 집에서 잠자면서 그 근처에 공립학교를 간다. 좋잖아요. 공짜죠, 거의. 그런 일은 이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옛날엔 있었어요. 옛날엔 사실은. 옛날에는 친척들 집에다가 그 반값하고 밥값 주면은 애들 학교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사립학교도 두 종류가 있죠.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숙사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숙사 바깥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부모가 있든지 그게 있어야죠. 뭐죠? 그 애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 그 애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결론 무조건 사립학교 가야 돼. 결론 할 때 비싸요. 근데 사립학교 사람들이 뭐 싼 데도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여기는 3만 불이다, 여기 4만 불이다, 5만 불이다 이런 말, 6만 불이다 하는데 실제로 사립학교가 눈에 띄게 싸잖아요. 그럼 그 싼 게 아니라 뭐 중고등학교 얘기합시다. 싼 게 아니라 엑스트라 비용을 갖다가 거기다가 기록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학비하고 기숙사비하고 밥값 이거 써놨는데 나머지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빨래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사실 여러 가지가. 근데 그게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돈을 붙여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예? 그래서 결론은 5만 불이다 그러면 5만 불이에요, 한마디로.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럼 5만 불에 5천만 원 합시다. 그냥 5천만 원. 5천만 원. 나 연봉이 1억이야. 뭐 1억인데 우리 마누라 나랑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냥 보낼 거야. 죽기 살기로 우리는 이제 절약하고. 그러면 이제 연봉 1억이면 얼마예요? 세금 내고 한 7, 8천만 원 받나요? 현금으로? 모르겠어요. 7, 8천만 원 한국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한 7, 8천만 원 받는다 칩시다. 애 5천 보냈어요.
학비. 괜찮잖아요. 2천이나 3천 주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2, 3천 주고 살아. 뭐 못 살 건 없겠죠. 아빠가, 엄마가 절약하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니까. 근데 이런 이제 보통 조기유학을 잘 모르는 부모들이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정도 듣고.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조기유학 할 때 두당 아이 한 사람당 단체로 보냈어요. 좀 싸게 들긴 하는데 두당 1억이 들어요. 1억 정도, 1억 이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애가 방학 때 한국에 돌아와야 돼요. 방학 때 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미성년자는 미국에 혼자서 호텔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방을 끊을 수가 없어요. 걔가 혼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크리스마스 홈 얼론이라는 영화 알죠? 거기서는 불법적으로 애가 뭐 호텔 방에 체크인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계속 매니저 와가지고 너희 부모 어딨냐 부모 어딨냐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가 미국에 갔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 한마디로. 기숙사 내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보호자인데 기숙사 문을 닫았다 학교를 닫았다 그럼 걔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천공항에 애들 방학할 때 그러니까 미국의 중고등학교 방학할 때 방학 끝날 때쯤 되면은 김포공항 새벽에 가면은 부모들이 막 존나 서 있어야지. 차를 타고 차를 가지고 조기학 애들이 돌아오는 거지 한마디로. 거기서 픽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애들이 왕복으로 비행기를 갈 때 벌써 돌아오는 비행기를 끊어놔야 돼요. 스케줄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몇 번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봄방학 한 번. 봄방학 있죠? 봄방학 때 학교 기숙사를 닫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방학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추수감사절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와야 되죠. 겨울방학 와야 되죠. 최소 4번. 4번을 갖다가 학교에서 와야 돼요. 최소 4번 왕복을 해야 돼요. 어딘가에 가야 돼.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스턴이라든가 뭐 LA 같은 데는 한국 사람들, 교포들이 그런 아이들 노리고 그 홈스테이를 해요. 홈스테이를 하면서 또 학원 선생을 갖다가 거기 유학원 애들 중에서 영어 잘하는 영어 아니라 뭐 수학 잘하는 애들, 국어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 뭐 영어도 뭐 UCLA가 있을 거고 칼텍이 있을 거고 보스턴은 하버드가 있을 거고 그런 애들이 알바를 떼요.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니까 SAT 가르치는 거죠. 수학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기서 학원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기숙사 홈스테이가 학원이야. 아예. 예.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밥도 먹고 잠 자고 학원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아니면 또 근처에 학원이 아예 있어요. 무슨 학원? 제2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을 그 브랜치를 거기다 설립을 해놨어. LA하고 보스턴 이런 데다가. 그럼 그 학원을 가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조기학 부모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의 실정이 개판이다. 애들 학원에 치여가지고 애들이 살질 못한다. 그냥 입시 경쟁 뭐 주입식 교육 어쩌고 학원.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기르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런 부모가 한 1% 정도 될까? 1%는 안 돼요. 왜냐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라면은 돈으로 애를 갖다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어서 애를 투자를 안 하죠. 벌써 한국에서 그 무슨 특별한 그 실험 학교를 보내겠죠. 당연하지. 안 그러겠어요? 뭐 5천만 원, 기본적으로 5천만 원 갖다 때려 받겠냐 이거죠. 한마디로. 그 애가 또 미국에서 학원을 다닌다 이거죠. 그럼 뭐 그런 홈스테이 안 가고 한국으로 와.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표 아시죠? LA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왕복표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리고 왕복표도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싸지는 거 알죠? 애가 출발했어요 미국으로. 그럼 걔가 돌아올 때 방학 때일 때 돌아오는 거잖아요. 한 달, 두 달, 몇 개월 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표가 지금이 아니네. 내일은 일주일 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지. 그래서 보통 저는 그런 걸 300만 원 정도는 와요. 한 번 다. 4번이잖아요. 1200만 원이에요. 비행값이 1200만 원이 든다니까요. 뭐 쌀 때는 150도 있긴 하지만요. 이게 장난 아니라고요. 그럼 그 애가 와서 한국에 왔어요. 그럼 제가 관찰해 보니까 조기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그냥 책 읽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그냥 짜장면 먹고 동생하고 뛰어놀고 뭐 친척집 놀러 갔다가 시골에서 뭐 과수원에서 수박 잘라 먹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애들이 와서 또 학원 가. 아 보세요.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조기 유학생들을 위한 반이 있다니까. 조기 유학생들 반. 조기 유학생들이 미국의 방학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벌써 짜진 거야. 학원이 설립됐다 이거야. 수학이든 미술이든 뭐 씨발 다 있어 다. 그 책을 가져와요. 어떤 데는 책을 가져와요. 예? 책을 가져와서 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냥. 그 결론은 비용이 따따블이 드는 거예요, 따따블이. 한국에서 또 수업을 드는. 근데 조기 학생들 그 기간이 어정쩡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방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업을 만든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요. 한 달짜리도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제 60일, 70일, 뭐 아니면은 뭐 45일, 뭐 기간이 아주 이상한 거야. 한 일주일짜리 수업도 있어요. 왜냐면 봄방학 때, 가을방학 때 오니까 일주일 뭐 열흘 수업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시차 적응하기도 전에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야. 이 부모가 미쳐서, 애가 멍청해서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왜 애들이 와가지고 학원을 가는 거야. 그냥 한번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줘. 나 영어가 딸리는데 그럼 공부해 그러잖아. 옛날에 뭐 공부해, 사전 찾아봐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 좀 붙여줘.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검소한 사람이야. 그럼 유학을 보내세요. 그래도 5천만 원이 든다 이거야. 5천만 원이 아니죠. 6천? 한 7천만 원 들죠. 그렇죠. 비행값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엄마 가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든다 이거. 뭐 어떤 사람이 그래. 아 우리 학교는 3,500만 원 드는데요. 아니라니까. 가서 보면은 무슨 그 필드 출입을 해야 하고 뭐 빨래도 있고 책값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사실. 그럼 애들이 아이스크림 쪽쪽 빨고 있는데 우리 애는 그럼 아이스크림도 안 빨고 학교에서 그냥 아이스크림도 안 빨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시켜? 아 그 학교 내에 또 캠퍼스 내 그게 있잖아요. 매점 있잖아요. 매점. 아 밥은 주죠 당연히 삼시세끼 다 주죠. 근데 매점 있잖아요. 매점. 그 매점에서도 아이스크림 쪽쪽 빨고 뭐 음료수도 사 먹고 주말에 뭐 애들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심지어 학교를 다니면서 오후에 학원을 다닌다니까. 그 제2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이 차가 와요. 그냥 그 보스턴이라든가 이런데 사립하고 근처에 이제 버스 라인 있잖아요. 버스 라인 쪽으로 버스가 돌아. 예? 버스가 돈다니까. LA 버스가 돌아요. 버스가 그 사립학교 쪽으로 돌아요. 그럼 애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버스 타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온다니까요. 이런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 비용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다 해도 조교육을 가게 되면은 벌써 애들을 보내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경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비용 문제 그렇게 숨어있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웬만한 부장, 뭐 대기업의 부장이라 했어도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아시고. 그러니까 자립성.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이제 뭐 창의력을 기르고 어쩌고 개소리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애가 어떤 수학을 몰라, 1 더하기 1을 몰라. 그럼 자기가 밤새 아니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풀고 해서 1 더하기 1이 뭐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학원에서 답을 딱 찍어줘 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엄마 나 모르는데? 그러면 선생님을 딱 붙여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결론은 미국에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내라 그러는 거. 책을, 그 번역된 책을 보내라. 아니면 책을 보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난리 나는 거야. 야 네가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한번 해봐.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 죽었네, 난리 났네, 그래가지고 그냥 성적 안 나오네 걱정해가지고 뭐 통역사를 부르든지 번역을 하든지 뭐 난리를 치는 거야, 한마디로. 예? 아니 한국에 번역된 책을 보내든지. 그럼 걔가 실제로 공부하는 겁니까? 그 공부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방학 때 한국에 와서 학원 다니는데 그게 심지어 요즘은 애들이 정말 그게 아마 조기학 애들일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애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제 유학에 대해서 상담하는 거 보니까 질문 이런 게 있더라고. 미국의 대학의 학생이에요. 대학교 학생인데 수업이 딸려가지고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겠다는 거야, 방학 때. 야 씨발, 그 방학 때 미국에서 공부를 왜 비행기 타고 돌아와. 대학생은 안 와도 되잖아요. 나중에 대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도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무조건 방을 빼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대학생이 된 성인 남자 여자애가 한국에 와서 자기 수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아니면 한국에 번역된 책을 갖다가 받아서 읽어본다? 똑같은 책을 읽어본다? 이런 거 그런 그 자체가 벌써 걔는 끝난 거야. 그러면 걔는 영어 못하는 거야. 뭐 수업은 뭐 자립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고 창의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거는 돈 날리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좀 돈이 없는데 이거 돈지랄, 왜 부자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똑똑한 새끼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갭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학원 문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학원 문제 동시에 자립성 문제. 근데 숙제를 내주잖아요. 뭐 글 써오라 뭐 그림 그려오다. 이야, 진짜 이게 한국에서 팩스가 날라온다니까. 한국에서 팩스가, 이 거짓말 같지만은 팩스가, 예? 누가 글을 써줘요. 그럼 그 애가 팝 퀴즈라는 게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시험 보는 거, 글 쓰는 거. 미국의 대부분 시험들은 그 사지선다가 없어요. 사지선다가 거의 없어요. 그냥 미국에 거의 대부분의 시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요, 고등학교도 역사 시험 보면 사지선다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사지선다보다는 글 쓴 게 아주 많아요, 사실. 발표하고 바깥에서.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시험 보는 걸 갖다 글 쓰는 것 갖다가 어떻게 한국에서 도와줘? 안 되잖아요.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집에 와서 이제 기숙사 내에 들어와서, 아니면 그 숙제를 갖다가 누가 도와주는 놈이 있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럼 얘가 졸업한 거야, 이게 사실? 아니잖아, 이게. 예? 그래서 조기학 자체가 실제로는 우리 애가 너무 학원에 치여서, 우리 애가 뭐 너무 주입식 교육이 나빠서 어쩌고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유학을 보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조기 유학을 보면은 거기서 또 학원을 다니더라. 거기서 또 한국에서 원조를 해서 도와주더라. 에? 한국에 돌아오면, 또 방학 때마다 돌아오면 또 학원을 다니더라. 지금 무슨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지금 애에게 독립성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려고 지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예?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똑같은 한국에서 가장 더러운 그 교육 문화를 그대로 한국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써먹고 있다 이거죠. 그런 애들은 답이 정확할지 몰라, 성적이 잘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결론은 있는 거를 잘 외울 뿐이지, 있는 걸 외울 뿐이지 없는 것을 갖다가 개발해낸다든가 생각해낸다든가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 미국에서 취직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든지, 미국에 취직을 했더라도, 어렵게 미국에서 취직했더라도 남들 밑에서 진짜 하면 남들이 흘려놓은 똥만 치우는 미팅에서 참가해서 새로운 어떤 걸 그 팀 리더로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일반인들 조기 유학은 절대 가시면 안 된다 이거죠. 갈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먼저 비용적으로는 여러분들 망해요. 그 돈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그 돈을 아껴서 언제 갈지. 보통 이제 조기 유학을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3, 1, 2, 3 4년이잖아요. 4년. 그럼 그냥 단순하게 5천만 원씩 시작합시다. 2억이에요. 뭐 2억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억으로 한국에서 그냥 고등학교 그냥 적당히 졸업하세요. 대학교를 들어가든지 미국으로 가. 2억 정도면요, 미국의 웬만한 주립대 대학도 졸업할 수 있고요, 석박사 따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돈으로. 그게 납니까? 그냥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으로 생각합시다. 2억을 투자해서 뭐 2억이 아니죠. 사실 제가 그랬죠.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억이 드는 거죠. 4억을 투자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겠느냐, 4억을 투자해서 박사학위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4억을 투자해서 영어 발음이 존나 좋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겠느냐, 4억을 투자해서 영어 발음이 안 좋은 박사 학위를 따겠느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뭐 조기 유학, 나는 그래도 좋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가시라니까요. 적당히 있다. 그냥 좀 나는 부자 같은데,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2번, 3번, 4번, 10번 이상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 가지 않는 게 좋다.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까지.